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72의 토픽 시험 54번 분석을 기다린 친구들이 많다고 하네요. 자, 선생님이 좀 정확하지 않은 문장도 있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야 되나 하고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자, 선생님의 학생들이 아주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선생님의 방법만을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할까 합니다. 자, 54번 쓰기. 자,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54번은 700자 가까이, 600자 이상, 700자 가까이를 여러분들이 51, 52, 53을 하고 나면 선생님의 학생들 경우에 4급 이상 받은 친구들이 54번을 할 시간이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선생님이 시간 안배를 54번을 할 때 25분 정도 남게 해라. 자, 53번을 10분 하고 52번, 51, 52번을 10분 해라. 5분씩. 자, 그리고 조금 늦는 친구들은 한 15분 정도 더 소요가 되겠죠. 그러면 25분 정도가 되고 자, 우리 친구들은 53번을 10분 정도에 쓸 수 있으니까 54번을 30분 정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죠. 자, 선생님과 함께 하며 분석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54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72회 한번 분석하고 73회도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튜브 끝까지 보며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자, 끝까지 선생님의 수업 놓치지 말고 들으세요. 자, 54번을 쓸 때 자, 제시되어 있는 이 문장을 꼭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지 말고 답 문제를 그대로 옮겨 적지 말라고 했죠. 요거를 활용을 하세요. 자, 요거를 요렇게 바꾼다든지 과제나 프로젝트를 동료와 함께 일할 때 또는 일을 할 때 명사화시켜서 할 때를 띄워준다든지 또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는 동료와 일할 때이다 라고 이 문장을 또 도치시켜서 써주면 100% 똑같이 옮겨 적은 게 아니겠죠. 자, 그리고 하지만의 앞의 내용에 대한 반대 내용도 적어줘야 되겠고 자, 여기에 주제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주제도 도입 부분에 꼭 적어야 됩니다. 이 주제의 내용을 풀어서. 자, 그리고 아래의 내용이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의 문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요거 2개를 묶어서 전개로 나타내세요. 자, 요거를 마무리로 하면 됩니다. 자, 요걸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도 아래의 내용이 2개가 있으면 요걸로 제시된 문장으로 도입을 하고 요것으로 전개를 풀어야 되고 하나의 문제로 마무리를 해야 되나. 자, 정답에 보면 4개의 단락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락으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장점. 자, 기출 문제를 보면 좋은 점이 장점이고 방해 요인이 문제점이나 단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안배해서 푸느냐. 자, 친구들이 선생님의 제자가 멀리 있는 친구가 알려준 문제라서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고민을 했는데 뭐 이 이상 여기 앞에도 좀 뭔가 빠진 것 같는데 뭐 여기에서 여기 프로젝트를 할 때의 좋은 점이겠고 동료와 함께 일할 때의 좋은 점이겠고
자, 동료와 함께 일할 때의 방해 요인이겠고 동료와 함께 일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자, 여기 띄어쓰기가 선생님 붙이다 보니까 안 된 것처럼 보이네요. 자, 동료와 일할 때 힘을 합쳐 있는 요 문장을 여기에 적어야 되는데 도입을 어느 정도 적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OMR 카드에 700자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는 도입은 짧게. 자, 여기 도입을 하면 도입은 100자에서 60회 때 보면 100자가 거의 안 되겠었습니다. 100자에서 125자까지 도입을 쓰겠다. 자, 그 다음 625자까지 쓰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25분, 30분 안에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만큼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걸 항상 시험을 칠 때마다 머릿속에 딱 두고 원고지에 이렇게 살짝 표시를 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내가 전개를 하겠다. 요 전개 안에 좋은 점, 방해 요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좋은 점 방해 요인을 4단락으로 나누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3단락으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문장을 여기까지 적어라. 제시된 문장과 주제를 여기까지 적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기보다 살짝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요만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100자까지 적었으면 전개가 많아지겠죠. 100자, 120자를 넘었으면 전개를 적게 적으면 되는 거고 또 전개가 500자, 525자를 넘었으면 마무리를 짧게 하면 됩니다. 625자 안에서 내가 적겠다. 자, 이것만 해도 외국인인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전개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도입 부분 처음 시작할 때 한 칸 띄우고 전개도 한 칸 띄우고 그럼 선생님 좋은 점을 적고 방해 요인을 적는데 한 칸을 더 띄우면 더 이득이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개 안에서 여기에 하지만 한 다음에 요거 한 칸 띄우고 여기서부터 하지만 해서 방해 요인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를 쓸 때 항상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라고 했는데 자, 여기 좋은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면 장점을 여러분들 하나, 둘, 세 가지 정도 적겠다. 하나, 두 가지만 긴 문장으로 만들어도 상관없겠죠. 방해 요인도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만들어도 되겠는데 자, 이렇게 굳이 많이 적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철자도 틀리지 않아야 되죠. 문법도 적어야 되죠. 표현 방법도 문맥에 맞게 적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25분에서 30분, 30분이 주어지지가 않겠죠. 25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전개를 할 때 좋은 점이 나오면 내가 하나의 문장,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겠다. 또는 방해 요인, 나는 나쁜 점이 많이 생각이 난다 하면 하나, 둘, 세 문장으로서 하겠다. 전개에 이렇게 5문장이 들어가지겠다. 뭐 6문장이 들어가지겠다.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하고 OMR 카드에 적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는 자, 여기 500자까지 썼다면 525자까지 썼다면 이것만 가지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마무리는 자, 우리가 익혔듯이 결론을 내는 따라서 그러므로라는 부사어를 써서 자, 기출문제에 보면 52회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자세? 자, 자세가 태도가 되겠죠. 그러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한번 익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거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답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때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답안만큼 좋은 선생님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거 오답니다. 방해 요인을 없애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이다 하고 여러분들 바람직한 태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적어 넣으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79점까지 나온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을 익히면 여러분들도 79점, 80점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쓰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52번, 51번부터 덤비지 말고요. 53번을 먼저 잘하는 친구들은 하고 이거를 한 10분 만에 쓰고 그 다음 51번을 5분 안에 통과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54번에 가서 600자까지 너무 힘들다면 전개까지라도 쓰고 52번에 남는 시간을 할애를 하면 시간 안배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되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까지 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러면 실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출문제를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 자, 여기에 제시된 문장을 답안에서는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대로 있죠. 자, 학교에 하고 아이하고 요거를 이렇게 살짝 바꿔버렸습니다. 자, 요즘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 이거를 들어가지 않은을 전으로 바꿨죠. 자,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여기에도 사용을 했죠. 이걸 순서를 바꾸어 버리고요. 악기나 외국어 등을 여기에서 다양한 교육이라고 어휘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바꾸었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를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 이걸 교육하는 경우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했죠. 그냥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해도 괜찮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는 조기 교육은 자, 어릴 때부터 자, 이루어지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루어지는 조기 교육은 자, 여기 장점을 풀었습니다. 좋은 점. 자, 72회 때 보니까 좋은 점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 장점으로 바꾸어도 상관없겠죠. 자, 문제점은 그대로 갔죠. 자, 그리고 도입 부분을 끝내고 교육의 장점과 문제점을 여기에는 각각 한 달러씩 만들었습니다. 자, 60회 때 여러분들 이렇게 적으면 또 칸을 더 줄일 수가, 여러분들 쓰는 것을 더 줄일 수가 있어서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단락으로 만들었죠. 자, 먼저 조기 교육의 큰 장점은 자, 먼저 이런 표현. 자, 선생님은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익히고요. 예를 들어 또, 또한. 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또한, 그러나 이거는 반대의 경우죠. 자, 장점이라고 했으니까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을 썼고, 자,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제점. 자, 여기 문제점은 무엇인가 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것의 문제점으로 인해서라고 했죠. 자, 이로 인해 이런 표현도 익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점을 할 때, 또 위에 장점을 나열하고 나서 단점을 할 때도 이러한 조기 교육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기 앞에 또 이러한을 적어도 되겠죠. 이러한 조기 교육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표현도 익혀두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분명히 쓰이고 73회 시험에도 쓰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52회 때를 참고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표현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마무리를 할 때, 자, 그러므로
자, 전개까지 쓰고 나서 자, 여기는 마무리가 엄청 길죠. 여기의 또 보세요. 52회 때는 한 문장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으로 끝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끝을 내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원고지를 나눌 때 아주 편해지죠. 자, 어쨌든 네 단락으로 나누어도 여러분들 더 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단락이 바뀔 때 이거 안 써도 이게 다 원고지 숫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단락으로 나누어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마무리를 할 때는 따라서 자, 이런 표현. 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동료 간에. 자,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죠. 동료 간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서로의 입장에서. 자, 동료의 입장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태도가 필요하다. 72회 때는 태도가 무엇인가 했죠. 자세가 태도입니다. 태도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자, 72회 때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했으니까 바람직한 태도가 필요하다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전으로 넘어가서 자, 시험지를 받았다. 빨리 나는 제시되어 있는 문장과 주제를 활용해서 적어야 되겠다. 자,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받았다. 선생님한테 또 적어줬습니다. 적어줬다면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그대로 적지 말고요. 바꾸거나 또는 자, 동료와 일할 때니까 개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비교를 해도 되겠죠. 무엇을? 과제나 프로젝트죠. 그럼 빨리 한번 적어봅시다. 과제나 프로젝트를 개인이 할 때보다 처음부터 바로 개인이 과제나 프로젝트를 할 때보다 이렇게 해도 바꾸어서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할 때보다 개인이 할 때보다 동료와 일할 때 이제 여기 개인이라고 했으니까 동료와 비교를 해야 되겠죠. 동료와 일할 때 자, 요거를 일할 때를 아까 풀이해도 되겠죠. 이게 명사니까 일을 할 때, 일을 띄우고 할 때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하는 동사가 되겠죠. 일할 때, 자, 힘을 합쳐.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힘을 합쳐가 아니라, 자, 요거는 이제 할 때보다 동료와 일할 때 힘을 합쳐가 아니라 합치면 여기 조건을 걸어야 되겠죠. 자, 일을 할 때 힘을 합치면 하면 더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이렇게 문장을 바꾸면 되겠죠.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하면 되겠죠. 하지만 자, 동료와 일할 때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를 또 바꿀 수 있겠죠. 확률이 더 많다 해도 이렇게 문장을 바꾸는 연습을 여러분들은 자꾸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닌 경우도 있다. 이거를 선생님이 바꿨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자, 동료와 일할 때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동료와 일할 때 동료와 일을 할 때로 바꿔보겠습니다. 일을 할 때 무엇을 하기 위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자,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료와 일할 때 동료와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바람직한 태도를 자, 지녀야를 뒤로 보내겠습니다. 바람직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자, 여러분 쓰기 하러 갔을 때 이렇게 써진다면 큰일이겠죠. 자, 선생님 지금 여기 펜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쓰기에서 글을 깨끗하게 쓰는 것도 점수에 채점자가 여러분들 글을 잘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낭패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이 깨끗하게 적어놓은 걸 보여주겠습니다. 없기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여기에다가 막 적었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적지 말고요. 원고지도 가급적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이렇게 표시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정액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잘못된 것을 고쳐가면서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녀야 한다 또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다 해도 되겠죠. 또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쓰시네요. 펜을 다시 닦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깨끗하게 적은 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적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시된 글에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했죠. 자 요거를 먼저 해도 되겠죠. 과제나 프로젝트를 하면 동료와 일할 때 힘을 합쳐 요걸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걸 1번으로 적고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2번으로 바꾸어서 적습니다. 이렇게 과제나 프로젝트를 하면 동료와 일할 때 힘을 합쳐 동료와 일할 때 요거 빼고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자, 선생님은 여기에 동료가 나왔으니까 개인을 넣어봤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과제나 프로젝트를 개인이 할 때보다 동료와 힘을 합쳐 일을 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자, 그 다음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바꾸었습니다. 경우도 있다를. 또는 반드시 그러한 해도 되겠죠. 거론을 풀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료와 일할 때 또는 일을 할 때 명사로 만들고 띄워도 괜찮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자, 여기에 더 들어갔죠. 동료와 일할 때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바람직한 태도가 요구된다. 바람직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자, 여기 지녀야 앞에 있는 거를 뒤로 보내서 지녀야 한다. 지녀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도입 부분 끝났습니다. 자, 선생님 학생 중에 53번 도입만 잘 적었는데 8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앞에 그 자기가 51번에 몇 점 받았다는 것을 이해를 자기만이 알 수 있으니까 53번에서 몇 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54번의 도입 부분만 잘 받아도 자, 600자까지 50점이니까 이거 충분히 도입을 잘하면 도입 부분만 잘 적어도 10점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제시된 문장의 순서를 바꾸거나 단어를 바꾸어서 써야 되는 자, 경우도 있다. 경우도 있지만 하든지 자, 하지만 반드시를 경우가 많지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경우가 많다 하지만을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문장을 연결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때문에라고도 바꾸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을 다시 풀어서 선생님이 썼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에 가서는 자, 여기 좋은 점과 방해 요인을 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좋은 점 방해 요인을 할 때 아까도 먼저 또는 예를 들어 했는데 여기에 바람직한 태도가 요구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하고 다른 내용을 적어줍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 동료와 함께 일을 하면 되겠죠. 여러 가지 좋은 점 등이 있다. 이렇게 적어서 좋은 점 등이 많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특히 자, 예를 들어 해도 되겠고 먼저 해도 되겠죠. 자, 근데 이 좋은 점 등에서 좋은 거니까 선생님이 특히라는 부사어를 써봤습니다. 자, 특히 자, 실력이 좋은 동료. 자, 이거를 훌륭한 동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실력이 좋은 동료와 함께 일을 하면 자, 아까 동료와 일을 할 때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실력이 좋은 동료와 함께 일을 하며 과제나 프로젝트 수행이 일을 하는 겁니다. 수행을 하기가 쉬워지죠. 쉬워지고 일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 극대화시킬 수 있다. 자, 고급 어휘를 썼습니다. 자, 시키다. 자, 최대화할 수 있다.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 자, 아까 문장을 연결할 때 또 다른 문장을 나열할 때 또한을 알려줬습니다. 자, 또 분업. 자, 동료와 같이 하니까 혼자 할 때보다 나누어 할 수 있겠죠. 분업이 가능해서 자료 수집이나 분석 등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자, 혼자서 하면 자료 수집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자, 동료와 같이 하니까 협동심이 생기겠죠. 협동심까지 기를 수 있다. 협동심을 기르다라는 연어를 표현법을 익혀두세요. 자, 또한 이라는 부사 문장을 연결하는 또한을 썼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을 때, 자, 동료와 같이 일했습니다. 혼자서 일해서 성공하면 혼자만 기쁘지만 동료와 같이 일했을 때 느끼는 기쁨도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해도 되고 배가 된다라는 표현을 써서 아주 많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장점입니다. 자, 이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데 방해 요인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한 칸 띄우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칸 띄우고 써볼까요? 선생님은 띄우지 않고 그냥 전개에 통단락으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지금 띄우고 써봅시다. 자, 하지만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자, 아까 60회 표현에서 있었죠. 이러한 장점에도, 자, 장점이 좋은 점이니까, 좋은 점이 장점이니까, 자, 여기에 좋은 점이 있다 했는데 요 좋은 점을 장점에도 띄우고 불구하고, 자, 요 표현을 익히라고 했습니다. 불구하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해 요인이 발생한다. 자, 방해 요인은 무엇인가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시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과제나 프로젝트를 함께 할, 자, 좋은 점에서는 동료가 실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할 방해 요인은 동료가 실력이 없거나 마음에 팀을 짰는데 그 동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요거 읽기에 나왔던 문장을 선생님이 적어봤습니다. 개인의 기여도가 낮아집니다. 개인의 기여도가 낮아질 수 있다. 자, 이런 읽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구성원이 많으면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과가 반비례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개인의 기여도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동료가 마음에도 들지 않아요. 동료가 실력도 없어요. 또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잘하니까 내가 안 해도 돼. 기여도가 낮아질 수 있다. 또, 자, 문장을 연결할 때 또한, 자, 자신에게 잘 맞는 이 일이, 자, 어떤 일이 프로젝트가 주어졌는데 나에게는 잘 맞지만 동료에게는 맞지 않아서 동료 간에 의견 충돌이 생겨서 다툼으로 번질 수 있겠죠. 그 다툼으로 인해 회사나 학교에서 동료 간의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죠. 그걸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거는 의사소통에서도 나왔죠. 의견 충돌이 생겨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자, 이러한 방해 요인이죠.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방해 요인이라고 적어도 되겠죠.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결국에는 마침내 해도 되겠죠. 과제나 프로젝트를, 자,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는커녕이라는 선생님이 문법을 썼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는커녕 완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 불러온다를 초래하다라고 합니다. 초래하기도 한다라는 표현을 익혀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단락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을 붙여가지고 해도 여기 이만큼 띄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단락을 띄우지 않고 장점, 방해 요인을 한 단락으로 만들어서 적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남았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때
그러나 따라서 그러므로를 써서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적어봤습니다. 자, 동료 간의 의견 충돌. 자, 어떤 문제가 생기나? 자, 동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 아까 선생님이 미리 제시를 했죠. 동료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동료가 실력이 없다. 그리고 의견 충돌이 생겨서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런 방해 요인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 이러한 방해 요인 때문에. 그러면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방해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는 하면 되겠죠. 그죠? 이러한 상황을 초래를 했으니까 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 띄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따라서 또는 그러므로 적어서 이러한 방해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도 되겠죠.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는 동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노력해야 한다. 하고 또 풀이를 하면 되겠죠.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동료를 이해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동료를 이해하는 마음과 동료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넘어가 버렸네요. 자, 다시 이러한 방해 요인을 없애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는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자, 바람직한 태도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동료 간에. 자, 바람직한 태도는 했으면 자, 동료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써야 되는 문장이 좀 달라지겠죠. 동료 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자, 의견을 조율하며 뒤떨어지는 동료를 이끄는 마음. 자, 이끄는 마음과 책임감 등을 가지는 것이다 해도 되고요. 자, 여기에 바람직한을 처음에 썼다면 가지는 것이다 하면 되고 바람직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의견을 조율하며 뒤떨어지는 자, 여기에 앞에서 쓰다가 넘어가 버렸죠. 조율하며 뒤떨어지는 동료를 이끄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다해 이거 아닌가? 앞에도 있으나 책임감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다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600자가 충분히 넘어갔죠. 625자가 되죠. 자, 그래서 이끄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태도는 했으면 노력하는 것이다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쓸 수도 있겠죠. 따라서 그러므로 실력이 좋지 않거나, 자, 위에서 실력이 좋은 했으니까 실력이 좋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와 함께 일을 하더라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해야 된다. 자, 아까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자, 동료니까 서로 노력을 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자, 조율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50%, 동료의 생각을 50% 조율을 한다라는 거죠. 나의 생각이 옳다고 7, 80%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조율, 이렇게 반반씩을 조율을 해서 뒤떨어지는 동료를 이해하는, 자, 뒤떨어지는 동료를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말고 이해하는 마음과 책임감 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라고 해도 되고,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자신의 생각을 쓰라고 했으니까 생각된다 라고 해도 되겠죠. 자, 따라서 그러므로, 자, 이거 이제 익혀두세요. 이러한 방해 요인을 없애기 위해 바람직한 위한, 이때는 또 위한 해야 되겠죠. 바람직한 태도는 할 수도 있고 위해 동료 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아까 전에 아까 52번에 나왔던 표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52회 때 54번에 나왔던 표현이죠. 서로의 생각을, 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너의 생각도 가지고 나의 생각도 가져야 되는 거죠. 공유하다라는 말이. 자, 그리고 의견을 100%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생각을 조율을 나누어야 되고, 뒤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도 이끌어야 되고, 또는 선생님이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 하고 이끌어야 되고 하고, 또는 이끄는 마음 또는 책임감 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자,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따라서 어떤 동료와, 자, 잘하는 동료, 못하는 동료를 어떤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동료와 일을 하든지 간에, 자, 이런 표현, 든지 선택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과제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서로의 입장에서 또는 동료의 입장에서 해도 되겠죠. 현상을 바라보며, 자, 이것도 52회 때 있었던 표현입니다. 현상을 바라보며 공동으로, 자, 지금 과제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공동으로 주어진 과제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자, 노력해야 되겠죠. 의견을 조율하며 생각을 공유, 자, 이것도 바꾸었죠.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생각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자, 도입 부분을 125자까지 쓰고, 자, 장점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적다 보니까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700자까지 꽉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좋은 점에서 두세 가지로 줄여야 됩니다. 여기서 두세 가지로 줄이면, 자, 여기에 끝날 수가 있죠. 자, 굳이 요거를 적지 않고 요 따라서를 여기에 올려서 적으면, 자, 장점을
2가지에서 3가지로 줄이고 발생 요인을 2가지로 적고 따라서 이 문제를 위로 올리면 여러분들에게 또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고 또는 그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 틀린 철자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간 안배가 중요하고 쓰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딱 받으면 시험지 OMR 카드야 내가 100자에서 125자 아니면 100자까지 쓰겠다. 주어진 문제가 나는 이해가 안 되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바꾸어서 쓰자. 또는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도치법으로 해서 뒤에 있는 문장을 앞으로 보내고 앞에 있는 문장을 뒤로 보낼 때 자, 과제나 프로젝트를 하며 동료와 일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더욱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익히라고 선생님이 간단하지만 단어 하나씩을 바꾸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이러한 방해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는 동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노력해야 되나? 동료를 이해하는 마음과 동료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마음과 책임감을 많이 쓸 필요 없다고 했죠. 이렇게 딱 600자 넘었어요. 그러면 끝내세요.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다 하고 태도는 언론이다 하고 끝을 내면 여러분들이 훨씬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자, 정말 쉽지 않나요? 자,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선생님이 해준 분석을 보고 또 보면 여러분들도 54번 쓰기가 어렵지 않구나.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선생님이 오늘 유튜브에서 알려준 방법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자, 72에 54번 정말 쉽게 여러분들 다가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73회 토픽 54번도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10월 18일 토픽 시험은 이렇게 공부했고 자, 11월 15일 73회를 위해 여러분들 선생님이 72회 때 나온 51, 52, 53, 54까지 오늘 최종적으로 분석을 다 했습니다.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선생님의 학생들이 4급 이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왜 문제 안 올리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늦게나마 적어준 친구들도 있어서 선생님이 잠을 자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서 올립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날씨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고요. 자, 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만나요. 자,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일요일날 다시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겠네요. 자, 모두 좋은 꿈 꾸세요. 수고했습니다.